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자 본격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출 규제와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분양시장과 재건축 단지들은 연말까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뜨거울 전망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이은 규제책 영향으로 전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11월 전국에서 47,800여 가구가 분양시장에 쏟아집니다. 긴 추석 연휴와 부동산 대책 등을 감안해 건설사들이 10월 계획된 분양 물량을 11월로 늦춘 결과로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11월 분양시장은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침체한 지방주택시장이 미분양 증가와 초과 공급, 금리 인상 등의 트리플 악재에 처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 물량이 적지 않은 데다 부동산 대책이 내년부터 본격 현실화되고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삼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미니 재건축 사업 가운데 하나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처음 투입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인천 만수 1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에 3억 원을 지원키로 합의했고 앞으로 이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장에 기금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치매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건물 현황을 유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부의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유가족의 상속 대상 건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주춤했던 이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9월 이후 두 달여 만에 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그리고 도심권의 아파트 호가가 오르면서 상승폭이 좀 다시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재건축 이슈가 많은 송파구가 0.88% 급등하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서울의 자치구 25개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12사 대책 이후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인데요. 또 앞으로는 그 흐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오늘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조금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자세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해결사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훈환 대표 오늘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대표님 기다리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에 앞서서 잠시 또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이 지난 9월에 비해서 10월에는 눈에 띄게 좀 상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지방의 상승폭은 둔화가 되면서 지역 간 그리고 상품별 온도차가 좀 심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자, 10월 부동산 주택에 대한 매매 시장의 이제 가격 상승 폭에 대한 얘기인데요. 10월이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지난 8월 24일 부동산 대책 그리고 9월 5일 날 투기가지고 두 곳을 지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10월 24일 날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8월 2일이고 8월 2일
대한 반응에 의해서 집값이 일단 9월에는 하락을 했다가 다시 약간 반등하는 기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 대책도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10월 이후에 그 부동산 시장을 좀 관망하는 관전 포인트로서는 10월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요. 전국에 일단은 그 매매금, 전세, 전월세, 통합, 전세, 월세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매매와 이 전세에 대한 상승률을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국의 전세금 상승률에 비해서 매매금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나는 부분. 또 마찬가지 수도권이라든지 또 지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세금이 매매값보다는 조금 둔화되게 상승한다라는 모습을 좀 눈에 띄게 볼 수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0.13%가 이렇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수도권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또 지방은 좀 덜 상승한 분위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국 매매가에서 0.13%, 수도권은 0.20, 그리고 지방 매매가는 지역별로 상승 또는 하락을 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전체 이제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수도권 중에서 서울이 0.23%로 가장 높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 0.20, 경기는 0.17%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방의 상승폭도 무시할 수가 없겠는데, 일단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울보다 높은 0.30을 기록을 했고요. 또 대구만 해도 0.2, 광주도 0.24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제주, 세종, 부산, 충북 순으로 해서 어쨌든 좀 상승폭은 얕지만 그래도 상승을 한 지방도 많이 눈에 띄고요. 반대로 하락한 곳이 있어요. 또 울산 같은 경우라든지 경북, 경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경남이 가장 많이 이제 하락을 한 모습을 띠는데, 자, 이것처럼 지역별로 어디가 좀 많이 올랐고 어디가 좀 덜 올랐고 또 어디는 떨어졌고 이런 부분도 좀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승이라는 곳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좋겠지만 반짝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또 하락을 하게 될 때 그게 관전 포인트상 보면은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을 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약간 안정세 또 거래가 줄어서 가격이 좀 하락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상승폭에 맞는 곳을 노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또 지켜보면 유형별에 대한 변동률을 보면요.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이 굉장히 눈에 띄게 이렇게 오른 거.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가 그 다음을 차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순서대로 해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높은 상승을 기록한다면 상대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는 하락을 하는 포인트로 단독주택도 마찬가지 나중에 하락을 하고 나서 시장이 좀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그것마저도 투자 대상 포인트가 이런 순서대로 오히려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전년말 전월 동월 대비해서 변동률을 살펴보니까 전년말에 비해서는 이렇게 또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어떤 정치적인 좀 이렇게 불안함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았던 분위기에 반해서 오히려 전년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10월 달 같은 경우가 좀 올라 있는 상태고요. 이 변동률 2017년 월별 변동률을 보니까요.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해서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 3월까지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이 전세금 상승률이 오히려 좀 높게 나타났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 근데 상대적으로 매매금에 대한 상승률이 특히 이제 5월 9일 조기 대선 이후로 상승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분위기. 또 8월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 따졌을 때는 최고점에 달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9월 때는 하락을 했고 또 9월 이후로는 아까 살펴봤듯이 약간 반등을 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올해 말에 이제 10월.
11월, 이제 12월이 남았는데 과연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줄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또 주거복지 로드맵도 약간의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말까지 또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금리 변화 그리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얼마만큼 좋은 그 혜택을 좀 주면서 이런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내려잡을 수 있느냐. 또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안을 자꾸 이렇게 넓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0월 들어서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특히나 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앞으로 추가 예고가 되어 있는 금리 인상이나 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이 시장의 분위기 또 발빠르게 대처해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 정보 저희도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좀 혼자 고민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저희 언제나 친절하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 대기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저가 지금 면목동 119-74에 살고 있고, 네. 주소를 불러드려도 되나요? 네, 주셔도 됩니다. 네네. 네, 그 어머니는 중화동 180-1에 살고 계세요. 둘 다 다가구 주택이고. 네. 근데 최근에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불안해서 집을 합칠까 생각 중이긴 한데, 그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나은지, 네.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매도를 한다면 둘 중에 어느 거를 언제 매도하는 게 나은지 조금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은 우선 면목동은 중랑구 면목동에 네, 129-74번지 그리고 네네네. 부모님 명의로 또 중화동에 180의 1번지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두 네네네. 개의 집을 좀 합치고 하나를 매도하는 게 어떨지가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지역적인 분석과 함께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본인이 사시는 집, 어머니 사시는 집이 각각 이제 뭐 단독 다가구 주택인 거죠? 네네네. 예. 자, 주소를 이제 찍어 보니까 지금 면목동에 있는 게 본인 집이신가요? 네네네. 네, 면목역 그 1번 출구 나와서 뭐 멀지 않네요. 그 근처고. 네네네. 어머님은 상봉역 근처, 상봉초등학교 근처에 이렇게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빠른 시간에 제가 이제 자세히 좀 검토를 해보니까 네. 평형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몇 평인가요? 둘 다 한 30평 정도 돼요. 30평. 네. 자, 둘 다 30평 3층짜리고요. 정도 되고 3층짜리요? 네, 아, 예. 지하 1층, 2층 이렇게. 자, 일단은 그 땅 모양이 네. 이렇게 이제 길가에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루형 토지라고 하죠. 네네. 길이 있는 상태에서 요 앞집이 있고 요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이런 그 주택 형태를 둘 다 띠고 있어요. 네.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이 둘 다 팔아서 하나로 합칠까 이런 생각이지만요. 네. 중요한 건 이거를 파는 게 낫냐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거부터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단독주택들의 땅값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가치가 있다면 이게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면적 조건이라든지 도로 여건이 갖춰져야지 아마도 그 건축업자라도 이거를 사고자 들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딴 데는 건축을 하기 용이한 주택은 땅값이 어느 정도 매겨지는데 내 거는 땅값이 이렇게 헐값에 매겨지는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되팔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두 개 주택 중에서 지금 혹시 그 도로에 낀 이렇게 지금 이 주택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자료형 토지라고 한다면 요 앞에 있는 주택하고 협의가 돼서 같이 매도를 할 수 있는 주택이 어떤 건가요? 둘 다.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셨죠?
네네네. 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도는 좋으세요. 이렇게 30평짜리 하나 갖고 롱런 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60평짜리 하나를 갖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 자, 근데 매도를 할 때 지금 현재 모습에서 자루형 토지 30평을 매도하기에는 제값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 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요런 길가에 놓인 이런 주택하고 함께 매도를 계획을 하게 된다면 내 금액도 제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양쪽 네. 다 이렇게 도로에 낀 주택 매도인 그 주인하고요. 좀 이렇게 그런 의사를 조금 서로 나눠봐야 돼요.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이 앞 도로 쪽에 있는 주택이 다세대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세대에 거주하시는 뭐 여섯 세대다, 여덟 세대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렇게 합의해서 매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요런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요런 집을 매수를 해서 같이 간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어떤 거 하나는 지금 앞에 그 다세대 주택이다. 그죠? 자,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같이 짓고 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거는 그냥 현 상태에서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겠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여기가 단독주택이고 요거를 팔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거를 매도를 하나는 매도를 하지 말고 요 다른 거는 매도를 하고 요거를 사들이는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걸 같이 이렇게 뭔가 새로 짓든지 아니면 일단 짓지 않고서라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로 뭔가 계획을 짜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근데 막연히 둘 다 팔기에는 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사실 네. 괜찮거든요. 일단 기초적으로는 땅이 위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역세권, 특히 이제 이 중랑구 쪽에 위치한 곳에 지하철하고 가까이 있고 가까이 없고의 향후의 어떤 그 차이는 극명하게 틀려질 거예요. 네. 그래서 둘 다 좋은 입지에 놓인 건데 그 중에서 하나로 차라리 몰면 좋은 방법을 제가 한번 일러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독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겠다라고 중개업소에 막 내놓다 보면은 중개업소가 그렇게 가격을 제대로 이제 매겨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집하고 같이 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마련해 놓고 같이 매도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 내가 앞집은 좀 뭐 팔기 어렵겠다, 같이 짓기 어렵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요거는 매도를 하고 2차적으로 어떤 거를 팔겠다라고 의사표시가 되면은 이거를 매수하는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 마찬가지 요걸 통합해서 건축 설계를 떼어본다든지 해놓고서 내가 거주하는 집 밑에는 세를 받는 집 이런 형태로 좀 계획을 짜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네. 예, 아니고선 일단은 기초적으로 내가 가진 땅값도 있겠지만 요런 주택들이 요 근처에 어디에 있는지도 한편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주택 가격이 얼마 정도 형성이 되는 게 맞겠구나. 그냥 팔아도 후회는 없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을 얼마만큼 값어치 있게 파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좀 확인해 보시고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고 직접 개인 상담을 한번 신청해 보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한번 좀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둘 중에 그러면- 뭐가 더 나은지는 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중에서 조금 여건을 생각한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단 기초적으로 뭐 지하철역으로 따진다면 아무래도 뭐 상봉역이 좀 유리하겠죠. 지하철역이 여러 개 지나가니까요. 네네. 자, 근데 지금 단독주택들끼리 내가 이제 짓는 부분에 대한 여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갖고 계신 게 요 블럭, 요렇게 된 블럭이잖아요. 그죠? 네. 도로를 낀 블럭. 내 주택은 요거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요거에 대한 뭐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같이 팔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네. 자, 요 블럭 단위로 해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네. 이 대규모 이런 그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방식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업 진행하기가. 실례로 여기 위에 있는 상봉위의 중화 뉴타운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해제가 됐고 일부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지금 또 어머님이 갖고 계신 이런 주택마저도 요 자체로서 블록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둘 중에 조금 개발 가능성이 좀 있는 노후도들이 조금 더 심한 곳 같은 경우라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더 갖고 가는 게 또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게 어떤 것이 전망이 좋은지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표현에서 둘 다 어떤 것을 즉 앞집이 좀 팔기가 같이 뭘 하기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차라리 그거는 매도를 하고 하나는 앞집하고 뭘 할 것을 좀 계획을 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둘 다 매도를 해서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좀 그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자세히는 아마 잘 뭔지 모르겠을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발로 떼어서 중개업소랑 의논을 해보고 하다 보면요. 조금 뭔가가 약간 감이 잡힐 듯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세미나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좀 자세하게 방법을 좀 일러드릴 테니까 좀 초기부터 일단은 아까 하는 내용을 앞에 집주인부터 둘 다를 컨택을 일단 해놓고 한번 출발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가지고 계시는 하나의 물건을 이제 매도하되 우선은 그 주변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 주인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발품 팔아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지금 저희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저희 전세 살고 있는데, 네. 저희 이제 한 2, 3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금 이제 저희가 전세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해서 주위에 있는 거를 좀 살라고 하는데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야 될 때인지 아닌지 지금 감을 못 잡겠어서요. 아, 네. 지금 이 대치동에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자, 2, 네네. 3년 후에 이제 매수를 할 아파트를 좀 보고 네네.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대치동 주변에 혹시 보고 계신 아파트가 있으신가요? 저기 뭐 대치 삼성이나요. 네. 아니면은 저쪽에 역삼동의 레미안이나 이편한 세상 이런 쪽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주변에 이제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대치 삼성 아파트나 또 네. 역삼의 레미안 아파트, 이편한 세상 아파트 정도를 매수를 네. 하면 어떨까? 지금 너무 값이 오른 게 아닌가 고민이 그렇죠. 되신 예, 것 예. 같아요. 자,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예. 자, 지금 대치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데, 네. 자, 이제 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좀 올랐어요. 진작 좀, 집을 사셨으면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고민을 안 하실 텐데, 예. 또 계속 전세로 살다 보니, 전세금 계속 올라가고 집값도 더 오를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예 맞아요. 이걸 예, 어떻게 예.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일단, 전체적인 그 어떤 부동산 시장 중에서 네. 강남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선두주자들이잖아요. 네네. 예.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좀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자,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주춤은 일시적이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여건은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네, 그것 때문에 저는 좀 매입을 하는 게 더 맞다. 단 시기만 적절히 지금 좀 살펴보시면 돼요. 급하지 않고 금리 인상이 되는 시점, 또 올 하반기 12월이라든지 1월이라든지 또 네. 어떤 내년 초를 또 공략을 하는 타임이 지켜보면 이제 제 얘기대로 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할 거거든요. 예. 자, 근데 어떤 주택을 구입하느냐라는 부분은요. 전 네. 이렇게 봐요. 물론 지금 대치동에 사시고 있기 때문에
이 대치동에 있는 여건은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자, 이 중에서도 굉장히 새 거고 비싸고 예를 들어 청실아파트 재건축된 대치 팰리스 아파트가 있고 네네. 또 뭐 좀 대단지인데 도곡레스 이런 데도 있어요. 네. 자, 근데 저는 어떤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주택을 매입하는 거를 더 권해드리고 싶냐면 예, 예. 내가 이런 대치동 도곡동에 살고는 싶은데 좀 그 가격이 조금 부담된다라는 네. 분들이 더 많지 가격이 올랐을 때마다 거기를 계속해서 사시려는 분들은 더 적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네. 무슨 소리냐? 지금 보신 곳들이 지금 혹시 대치 삼성이라든지 그죠? 예, 예. 아니면 뭐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들을 네네. 지금 보시는데 이 중에서 보시려면은 대단지구 새거 쪽으로 방향을 잡지 마시고요. 아. 작은 규모의 좀 예. 그래도 좀 많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노후가 좀 있는 그런 아파트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세에서 매매로 가느냐는 일단 찬성이에요. 네. 그 대신은 공략하는 주택을 너무 고가의 주택으로 자꾸 가시지 말고 네네. 이 중에서도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는 있지만 가격이 좀 만만하다라는 부분을 좀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선 전세로 아니면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물건들이 오히려 가장 각광을 받아요. 네. 물론 내가 좀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은 좀 더 좋고 비싼 아파트를 하겠지만 지금 모습에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전세 금액에서 약간 더 금액을 좀 덧붙여서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가계부채 종합 대책으로 대출도 많이 안 놔준다 뭐 한다 그러면요. 네. 이런 고가의 아파트들을 대출 끼고 사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대출을 좀 최소화시키든지 아니면 대출을 안 끼고 하는 집들이 더 많이 사고 팔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그런 물건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게 아름아름 전세금, 매매금 상승이 더 유리하게 작용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아파트들을 콕 집어서 여기에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예. 일단 기본적으로 대치동에 사셨으니까 네.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단지가 크지 않고 좀 노후도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 대치동 말고 이쪽으로 가서 역삼동 쪽 있죠? 네네. 도곡동. 예, 예. 예, 도곡동도 한번 좀 들여다 보시고요. 또. 예, 그리고 저쪽 반포 잠원동 있죠? 예, 예. 예, 또 잠원동에 있는 주택도 살펴보시면 여기서 마찬가지 좀 나홀로에 좀 단지가 크지 하는 않고 거죠. 예, 예. 좀 노후된 그런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싼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네. 예, 그 세 군데를 계속해서 좀 찾아서 시점을 잘 살펴서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선생님, 내년 4월달 안에 뭐가 2월달인가? 그러면 그때쯤에 사는 것도 괜찮은가요? 그 분위기를 잘 살펴야 돼. 왜냐하면 지금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다주택자가 내년 4월부터는 이제 네. 그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 네. 자, 이거를 그냥 막 내놓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 기본적으로 강남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내가 뭐 세금을 당장 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난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할 지역이 이쪽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4월 1일 이전에 뭐 거래량이 완전히 죽고 가격이 대폭 꺼질 그런 기대를 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약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어지러울 때 12월, 1월 요쯤에서 급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봐야 큰 차이는 없겠지만 예. 이제 그런 물건을 잡으시라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발품 팔아서 막 가보기도 하시고, 예. 그죠? 또 전세 비율이 높은 게 유리합니다. 네네네. 예, 그런 거를 네. 잘 모니터링을 해서 저기를 하고 나중에 뭐 재건축 되겠지 뭐 이런 거는 둘째 네. 문제로 두세요. 아. 예, 항상 현재 모습만
예. 갖고 따졌을 때 이쪽 지역에서 가장 내가 살기에도 내가 만만하고 남이 살기에도 융자 없이 들어오기 만만한 주택이 분명히 제일 인기가 좋아질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정책이 이렇게 흘러오면은 이 흘러오는 방향대로 뭔가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예. 갖고 있어야 그래야 거주 겸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헷갈린다.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또 세미나 참여하셔서 상담 그럴게요. 신청하시면 제가 찝어드리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나중에 한번 그렇게 확인할게요. 준비하고 나중에 오세요 꼭.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눈여겨보실 만한 동네를 좀 세 군데 정도 집어드렸어요. 대치동이랑 도곡동 그리고 잠원동까지 좀 발품 직접 팔아보실 때 작은 아파트 그리고 좀 연식이 있는 아파트 알아보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0번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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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예, 군포시 당정동이요. 네, 예, 당정역 그 뒤쪽에 있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네, 33평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전세 만료가 2월 말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네, 앞으로 전망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전세를 놔야 될지 걱정돼서 그래서 네. 전화 한번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군포시 당정역 바로 옆에 있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33평형을 현재 전세를 주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전세 만료가 이제 다가오는 2월입니다. 전세를 한 번 더 놔야 할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이 부분 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군포시 당정동에 네. 그 당정역 근처에 당정 푸르지오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계신데 네. 자, 전세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세를 한 번 더 놓을까 아니면은 매도를 할까 생각하시잖아요. 예, 이거 매도하는 언제부터 갖고 계세요? 그거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예. 가격이 약간 올랐죠?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 그죠? 약간. 예.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를 곳은 아니에요. 예. 그죠? 하지만 떨어질 곳은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일단 장점부터 얘기를 하면요. 이게 이제 2014년 입주를 했어요. 네. 세대 좀 565세대인데, 자, 이쪽이 그 지하철역하고 굉장히 좀 가까운 편이잖아요. 네. 지하철 1호선하고, 그리고 이 근처에 아파트들이 있고요. 네. 이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워낙 그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또 대학교도 있고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물론 이쪽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안양, 군포라는 지역에서 따졌을 땐 이 안양, 평촌 쪽하고요. 군포 네. 3번 쪽 이 사람들은 더 몰리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이게 조금 이런 그 안양 평촌이라든지 3번 쪽보다는 선호도는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평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네네.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어요. 네. 자, 이거를 갖고 있는 그 어떤 여건 자체가 지금 2004년이면 한 13년 차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네. 이런 3번에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그리 오래되진 않은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가격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단일평형이잖아, 이 아파트가. 네. 33평 단위가 지금 시세가 얼마죠? 3억 한 7천? 3억 7천. 6, 7천 가나 예. 봐요. 자, 근데 전세 금액은 얼마예요? 3억 2천에 지금 놓고 있어요. 3억 2천이죠. 예. 자, 그러면 이 갭 차이가 이제 5천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예. 그죠? 자, 그러면 전세입자 생각에서는 야, 이거를 차라리 그 전세금이 여기도 또 계속해서 오른다 생각한다면 차라리 5천 투자해서 그냥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즉,
전세가 받쳐주는데 전세 금액이 아름아름 올라갈수록은 집값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여기를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팔고 만약에 다른 거로 더 좋은 게 있다면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건상 보면은 일단 그 서울 수도권 쪽에 이제 조정 대상 구역을 그 지정을 했고 그 조정 대상 지역은 이런 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곳을 피해 있는 지역이 오히려 집 사기에는 더 수월해요. 네. 그러니까 융자를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그런 그 어떤 규제에서 조금 피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급하게 그냥 매도를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 전세를 다시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년 후쯤 되면 제 얘기대로 전세금 상승에 힘입어서 약간의 반등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4억은 가야 돼요. 이 집값은. 그래서 2년 동안 4억 올랐다 생각하면 나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정도로 생각해서 좀 이렇게 뭐 오를 뭐 전망이라든가 그런 건 있어요? 큰 전망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냐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예. 확실히 올라가는 건 전세입니다. 예. 그죠? 그 전세금이 많이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은 경우인데, 야, 그래도 전세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낫겠어라는 지역적인 분석. 군포시에는 아무래도 조정 대상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집을 사는 게 낫겠어라는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전세금 올라가는 만큼에. 예. 그래서 여기는 2년 정도는 충분히 보유해도 괜찮으니까 좀 보유하고 나서 그때 가서 또 매도를 할지 또 전세를 다시 더 놓을지는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로. 그럼 그쪽으로 뭐 발전된 거 그런 거 금정력 같은 건 없나 봐요? 발전될 게? 기본적으로 이쪽에서는요, 그 신안산선이라든지 이런 교통 여건이 좀 따라주고는 있어요. 예. 근데 당장 큰 어떤 여건이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간접적인 영향일 수는 있는데요. 이 위쪽에 보면은 GTX는 금정역 언제 들어와요? 어디요? 금정역의 GTX요? 그거는 아직 계획 단계에 있어요. 그거는 그 GTX가 A, B, C 노선이 있는데요. 예, 예. A 노선 뭐 킨텍스에서 삼성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구상이 돼 있고 진행이 되려고는 하는데 나머지 B, C 노선 청량리에서 이쪽으로 오는 노선은 아직은 그 크게 윤곽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큰 호재를 갖고 기다리시기보다는 그냥 전세금 상승이 매매 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전세금이 매매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차올라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그냥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낫고 나머지 뭐 신안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될 경우라면은 뭐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기대는 크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제 의견은 전세를 한번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네. 올라갈 상승은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단지 실거주 수요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평촌 쪽이 비싼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DTI나 이런 그 LTV 이런 게 자꾸 규제가 되면요, 예. 비싼 집을 융자 끼고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네네. 그냥 내가 융자 없이 들어갈 집을 선호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비싸고 3번 호 로잔이 여기는 오래됐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그냥 뭐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내가 집을 뭐 융자를 크게 안 끼고도 사기에는 만만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놔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네. 예. 그렇게 한번 2년 정도 전세를 놓고만 가시면 4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한 번 더 전세를 두고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꼭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저희 상담 전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누구나 연락 주시면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 상담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이윤환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를 좀 준비해 주셨거든요. 자, 세미나 안내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자,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잘 예측할 수 있느냐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세미나 주제를 세 가지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을 끼워 맞출 것이냐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하겠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조금 집중해서 그런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설 겁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건강보험 체계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완벽히 해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주택임대 사업자라든지 건강보험.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를 드리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자 본격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정부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를 드리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자 본격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출 규제와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분양시장과 재건축 단지들은 연말까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뜨거울 전망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이은 규제책 영향으로 전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를 드리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자 본격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출 규제와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분양시장과 재건축 단지들은 연말까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뜨거울 전망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이은 규제책 영향으로 전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11월 전국에서 47,800여 가구가 분양시장에 쏟아집니다. 긴 추석 연휴와 부동산 대책 등을 감안해 건설사들이 10월 계획된 분양 물량을 11월로 늦춘 결과로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11월 분양시장은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침체한 지방주택시장이 미분양 증가와 초과 공급, 금리 인상 등의 트리플 악재에 처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 물량이 적지 않은 데다 부동산 대책이 내년부터 본격 현실화되고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삼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의무에서 이제는 좀 자율로 그 등록을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좀 자세하게 대표님께 좀 들어볼까요? 자,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이제 할 예정인데 중순 이후로 지금 이제 발표를 하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로드맵을 준비를 할 건지. 그래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준비를 하면서 정부의 이 파격적인 혜택에도 세원 노출을 꺼리는 이들의 반감을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할까도 고민할 것이고 등록에 따른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어떤 혜택도 주고 어떤 규제도 줄 건지에 대해서 저울질이 좀 필요할 거고요. 의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 등록의 긍정적인 효과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저 강제성 여부와 인센티브 폭에 대한 부분도 좀 미지수로 지금 돼 있고요.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세제 논의와 통합정보망 구축 방안의 정리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금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게 계획을 삼겠다고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고요. 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와 함께 세입자에 대한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또 고민하게 될 겁니다. 자,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일단 국토부에 대한 입장은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밀고 나갈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자발적이 좀 좋다라는 부분하고요. 안 되면 어쨌든 이런 제도적으로 가야 한다
해서 초강경 정책을 예고했지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당근이든 채찍이든 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조율을 좀 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고요. 인센티브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가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닌 자율로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하고요. 시장의 반발과 부작용을 우려해서 부처 간 접점을 찾는 것을 굉장히 좀 핵심으로 지금 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 방안을 부처별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 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에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는 부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세우는 부분. 자, 어쨌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등록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었거든요. 그 초과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준에 대한 공시가격을 좀 올린다든지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세제 개편안, 지금 국회에서 올라가 있는 세제 개편안 두 가지 내용은 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세 채에서 한 채 이상만 되면 그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개편안에 올라가 있는 부분. 또 이렇게 준공급 임대 사업자를 하게 될 경우에 올해 말까지 100%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부분까지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거복지 로드맵 자체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미나 주제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주택자분들은 이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좀 눈여겨서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실리게 될지, 이게 의무일지 또 자율일지 이 부분도 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답변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들어보고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저 강서구 가양동 강변 아파트가 있는데, 네. 강서구 가양동, 네네. 예, 강변 아파트를 네. 매도를 하고, 음. 예, 왕십리 뉴타운이나 서초 힐즈나 아니면 송파 파인으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가양동에 위치한,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강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매도하고 좀 신도시 뉴타운 쪽으로 이사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왕십리 뉴타운이나 서초구 우면동의 그 힐스, 네이처 힐스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송파의 파인 뉴타운 이쪽으로 좀 이사를 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자, 우선 지금 살고 계시는 강서 지역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가양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이제 매도를 할 계획이시라고 했는데 많이 올랐죠? 예. 자, 일단은 오르고 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매매금 올라가고 전세금은 뒷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마곡지구에 대한 좋은 여건이 있어도 판다라고 한다면 저는 말리질 않아요. 예. 팔고 강남 쪽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예. 근데 세 군데를 찝으셨어요. 이제 왕십리 뉴타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장지 파인타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우면 보금자리에 있는 이 아래쪽인데 서초 힐스. 네, 여기를 이제 보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강남권 하고요. 예.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가장 유리할 거라는 예상을 해요. 예.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왕십리 뉴타운도 계속해서 좋아지긴 하는데 이 강남에서의 대체주택 수요가 지금 옥수동으로는 번져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그 강남에 사시는 분이 왕십리에 대거 이렇게 거주를 많이 하려고 한다는 아닙니다. 교통 여건이나 이런 걸 살펴본다면. 그래서 왕십리 뉴타운이라든지 또 여기 장지 파인타운 같은 경우도 이제 위례 신도시하고
큰 영역에서 이제 송파권역으로 속하긴 하는데 이것마저도 이 강남 어떤 중심권역에서의 대체주택으로서는 선호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 구 중에서 굳이 한다면 물론 이제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쪽 우면보금자리 주택에 있는 그 아파트가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 자, 그게 아니라면 일단 이거는 새 거잖아요. 예. 가격대도 있고. 자, 그러면 차라리 아까 시청자분이 대치동에 사시는데 제가 세 군데를 찝었었잖아요. 예. 방송 방금 전에 한 게 대치하고 도곡하고 잠원 반포 쪽에 있는 아파트 좀 노후되고 나홀로라도 여기를 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우리 시청자님도 똑같아요, 지금은. 물론 내가 살기에는 좀 새 거고, 그죠? 예. 좀 이렇게 단지 크기도 있고 이런 모습을 선호할지 모르지만 단순히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교육, 교통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게 앞으로 좀 또 투자 가능성, 투자가 올라갈 가능성은 이런 것들보다는 더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요. 어쨌든 가장 비싼 아파트들 근처에 놓여 있는 것들이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선호하는 그런 주택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말씀 주셨던 세 개의 아파트 중에서는 이 고민하셨던 서초구 이 네이처 아파트, 힐스 아파트가 가장 유리할 것이다라는 조언과 함께 또 새롭게 좀 눈여겨보실 만한 장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역도 발품 팔아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다시 연락 주세요. 예.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언제나 전화 상담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희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기에 좀 시간이 어중간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안내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자, 세미나가 이제 무료 세미나. 근데 무료인데 그 효과는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정도의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소중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시장 흐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시장이 좋았을 때 내가 참여를 해야 되냐 아니면 시장이 좀 떨어졌을 때 참여를 해야 되냐. 사실은 시장이 좀 저조했을 때 참여를 해서 내가 부동산을 샀다가 그다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올라 있을 때 그냥 단순 아파트라도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2012년, 13년, 14년 때 사서 지금 갖고 있었더라면 이 시점이 굉장히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겠죠. 그래서 돈을 버는 방식은 타이밍을 읽는 게 가장 큰 영역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타이밍을 읽는 거를 첫 번째 주제로 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고 이 건강보험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금까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또 내가 궁금해서 질문으로 와서 하면은 세미나 질문도 받고 제가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세 번째는 부동산 종목별 투자에 대한 방법을 일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세미나 오셔서 조금 이렇게 들어보셨다라고 한다면요. 또 지금 세미나 오시는 분들이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연극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제 자체가 굉장히 좀 소중한 지금 트렌드에 맞는 어떤 주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돈 되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세미나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세금이나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좀 고민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좀 전문가의 도움 받고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이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저희 세미나 안내 조금 더 친절하게 해드릴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 1시 7호선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저희 상담 전화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전화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골든타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